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서인주 기자입니다.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 나왔습니다. 오늘 이제 연말 맞아서 각종 송년회들 그런 모임들 많이 있는데, 오늘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벤처 기업 또 IT 소프트웨어 이 기업인들의 송년회 밤, 사실 이거는 취소 안 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저도 한 10여 년 넘게 이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후배들 또 만나 뵙고, 오늘 또 연말 기업인들의 뭐 경제 이야기들, 요즘 뭐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술 한잔 또 기울이면서 그런 시간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 소식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됐어, 꺼. 지금 이제 뭐 탄핵 전국, 그리고 비상계엄 후폭풍, 이제 예산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광주에서도 그 후폭풍 불똥들이 튀고 있어요. 일단 첨단 3지구, AI 산업, 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주력 산업으로,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추진하고 잘 밀어 나가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, 일단 예산이 삐그덕 되고 있는 게 현실화됐습니다. 이 국회에,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2단계 사업, 그러니까 한 3, 4년 정도 1단계 사업으로 6천억 정도가 이 첨단 3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, 또 인공지능 사업단, 이런 이제 온오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는데, 이게 이제 2단계 상황으로 연기를 돼야 돼요. 이게 제가 대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, 직접 바로 앞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만났을 때, 이 사업들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,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비상 상황이 됐죠. 이 정치가 잘못되면서 경제, 산업까지 미끄러지는 그런 영향이 미쳤습니다. 2단계 예산은 광주시에서 9천억 정도 만들어서 AI 산업, 인공지능 산업을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는데, 예산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. 이게 좀 이제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. 기재부에서 예산 평가를 하는데 다 싹둑 자릅니다. 왜? 1단계 사업 6천억 정도 지원했는데 2단계 사업이 별 차이가 없다. 중복성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 지적을 한 거죠. 그리고 여타 도시 AI 산업이라는 게 지리적인 입지적인 그 영향을 크게 따지지가 않습니다. 광주가 있지만 사실 광주 이외의 곳에서도 AI, 요즘 온라인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 되다가 결국엔 2단계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AI 산업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한테 오늘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. 예산 이렇게 어떠냐, 괜찮냐, 월급 나오냐 안 나오냐, 그 정도 상황까지 우려되는데 아직은 조금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연계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고 하는데, 그 이유가 문제일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제 국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있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모임 보셨다시피 벤처기업들 ICT 소프트웨어의 송년회 좀 축배를 들고 좀 즐거워해야 되는데,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. 이런 이제 초창기 벤처기업들이 국가나 정부 또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한 단계 점프업, 스타트업 발전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다. 가뜩이나 지금 상황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.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, 광주 인공지능 사업 1단계는 이제 5천억 정도 이제 투입이 돼서 지금 이제 발전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연결돼서 가야 되거든요. 연결돼서 가야 되는데 이 연결 예산이 지금은 중단됐다. 이거는 좀 책임이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. 국회의원들도 지금 정쟁 나가서 하는 거 좋은데 민생이나 경제, 산업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데 그거 뭐 하고 있냐? 이 광주의 민주당 의원들 이 정치 좋은데 경제도 알고 산업을 알아서 그 추진에 좀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좀 이런 부분들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여당 있을 때도 못 챙겼는데 야당 있을 때는 더 못 챙기고 있어 지금. 돈 없어 지금. 첨단 3지구도 개발돼서 인프라 확장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래야지 광주나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텐데,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좀 답답합니다. 이 정치인들 좀 각성을 해서 민생도 챙겨라, 그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광주시 강기정 시장도 지금 한번 좀 이게 좀 치밀하게 꼼꼼하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AI 사업 하는데 이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논리도 치밀하게 만들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준비해야 되는데, 결과적으로 이거 허술했다.
미흡했다 이런 이제 비난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참 이거 AI 영재고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예산이 200억이에요. 200억이 싹둑 다 잘렸습니다. 싹둑 다 100%. 예. 내년 상반기에 설계해가지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 또한 불투명됐다. 예산이 안 됐습니다. 이 추경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살려가지고 영재고 AI 이거 좀 밀고 나가야겠죠. 지하철 2호선 2,114억. 요거 이제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. 2호선 지금 광주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? 2호선 1단계. 2단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 절반만 반영이 됐습니다. 한 1,000억 정도 반영이 돼서 이걸로 부족합니다. 알다시피 2단계 209 현장들이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. 예, 그래서 여기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없어. 예, 그러니까 그 예산들 증액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제 이런 만들어져야지. 광주가 난장판이 됐잖아요. 공사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 불편함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민생 문제에서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. 예, 국회의원도 좀 각성해라. 광주시장 공무원분들도 좀 촘촘하게, 물론 지금 나가서 지금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예산들 채워서 기업들, 일자리들 만들어야지 광주의 경제, 부동산,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우리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주머니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다. 예,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신 곳이 상무지구입니다. 광주 상무지구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. 이 상무지구는 광주 이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좀 화면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겠지만 상무지구 아파트가 또 많이 있어요. 이 광주의 아파트 또 기대가 되는 아파트 신축도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뭐 신축 아파트도 상무지구는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내년에 그러면 광주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될 건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내년 아파트 값 좀 상승을 할까? 아니면 그대로 답보 상태인가? 아니면 더 떨어질 건가?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서 구독자님들 댓글을 보고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감을 조금씩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. 이 사랑방 부동산에서 이 광주 시민 1,03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을 여쭤봤어요. 물어봤단 말이죠. 그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제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나 아마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그 내용들 좀 풀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광주 시민 10명 중 4명은 내년하고 지금 별 차이 없다. 보합세다. 관망세, 눈치 보기 더 지켜보겠다. 올해와 다르지 않다. 이게 이제 대부분 전체적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상승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, 내년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고 하신 분들도 24명, 24%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이유로 들었냐? 가장 많은 분들이 복합 쇼핑몰, 이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. 예, 복합 쇼핑몰 때문에 광주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2025년이면 입주가 감소된다. 그리고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. 지금 금리가 2차례 떨어져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3%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대출 금리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. 근데 요거 이제 격차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 추가로 떨어지면 광주 집값 오를 것이다.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 시그널이 광주 집값 상승을 부른다. 경제 회복 계속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느냐. 이제 그런 이제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나라가 지금 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,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가장 쓴 부양책, 부동산 부양책 쓸 것이다. 그러면 부동산 정책 완화. 그래서 이런 한 6, 7가지 정도로 내년에 집값이 부동산 값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락은 더 많아요. 내년 집값 더 떨어진다. 예, 집 안 산다. 그래서 더 떨어진다. 이런 분들도 34% 정도 됩니다. 자, 물어봤어요. 왜 집값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. 예, 2026년 아파트 입주량이 많다. 입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. 그리고 또 봐라. 지금 광주 청년들이 1년에 몇 명씩 떠나냐. 인구 쭉쭉쭉 빠지고 있다. 10,000명 정도 광주 인구 빠지고 있고 청년들 하루에 724명이 서울이나 타지로 떠나고 있다. 인구 감소. 예, 결국은 수요가 하락했다. 그래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. 이 경제 불확실성 크고 아파트 거래 지금도 집 팔면 집 안 팔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거래 부진이 내년에도 증가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여전히 높다. 대출 구제도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3분 정도 그렇게 계십니다. 나머지 10명 중에서 4명은 올해나 내년이나 별 차이 없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조금 이따 할게요. 끊고
좀 재밌는 또 설문조사 있었거든요. 한번 물어봤어. 그러면 집을 살려고 하신 분들은 내년에 아파트값 얼마나 좀 떨어지면, 요즘 할인 분양도 막 나오고 뭐 인센티브 혜택들도 주고 있잖아요. 얼마나 떨어지면 집 살 거예요? 라고 이제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, 그 질문 중 아파트 30% 지금 가격보다 할인 분양하면 사겠다라는 분이 10명 중에 2명 있었습니다. 30%.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은 이제 10에서 15% 할인 분양,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서 3분. 그리고 5에서 10%도 26%.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야지 사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광주 시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연식,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선호하는 것들 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요. 20대는 5년에서 10년 아마 가격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준신축 20대, 5년에서 10년 3, 40대 저 세대에 포함되는데 5년 이내의 신축이다. 50대는 무조건 신축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. 자, 좀 끊고 할게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국민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84타입, 이 34평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합니까? 광주 시민들이 봤을 때 광주 아파트 34평 어느 정도면 적당한 가격입니까? 라고 물었어요. 그래서 3억 원대가 적당하다. 이 제일 많네요. 41%. 그리고 4억 원대, 여기에 30%. 그러니까 3, 4억대가 광주 시민들 응답자 중에서 70% 넘게가 3, 4억대 아파트면 사겠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3, 4억대 거의 없잖아요. 6억대, 5억, 6억, 7억, 8억, 9억, 10억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 차이.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아파트 안 사겠다 하는 게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은 내년 아파트 절대 안 산다. 어떤 변화가 있어도 안 사겠다라는 분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사랑방 부동산에서 광주 시민들 대상으로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제 설문조사 했던 게 거의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광주 기업인들도 만나뵈서 이런저런 또 경제 이야기들 또 예산 문제들 듣고 좀 걱정이 좀 됩니다. 이제 인공지능 산업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. 일단 돈을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꽃을 좀 피우는 그 과정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키워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서 이제 그 물주전자를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. 얼른 그 다시 뺏어와가지고 키워서 첨단 삼지구 개발돼서 기업들도 오고 여기 발전되고 활성화 좀 돼가지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또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오늘 아들과 순천에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하면서 순천 아파트 분양, 이 신축 분양 아파트 소개한 거 제가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또 순천 아파트 입지 분석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. 그 영상은 편집을 해서 또 금요일날 선보일 테니까요. 그때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날씨 추워졌죠, 여러분.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도 이제 저녁 먹고 여기서 조금 더 지인들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